책 제목은 미국 자산관리 성공 전략이라는 내용인데요. 미국 자체가 어떻게 보면 거대한 텍스 헤븐이다. 이 40만 불이요. 텍스 프리예요. 비과세예요. 답은 낫다예요. 그거는 텍스 관점에서, 과세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리치널스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고 자산을 키우며 은퇴까지 든든하게 준비하는 방법을 담은 책이 나왔는데요. 미국 자산관리 성공 전략의 저자 JC & 컴퍼니 존청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총님 1년 만에 저희가 다시 만나는데요. 먼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대표님과 책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청이라고 하고요.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회계사, 자산관리 회사 운영하고 있고요. 주로 미국과 관련해서 경제활동, 투자활동을 하는 고객들과 함께 텍스 플래닝, 파이낸셜 플래닝 관련된 전문가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요. 이번에 1년 만에 제가 또 책을 하나 써서 책 소개 겸 출연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책 제목은 미국 자산관리 성공 전략이라는 내용인데요. 투자 자산 또는 어떤 경제활동을 하면서 내가 얻게 되는 그런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그런 책입니다. 출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책을 집필하게 된 배경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배경은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단 말이죠. 지금은 거의 영상 수가 2,000개가 넘어가는데 저한테 이제 사람들이 유튜브 영상의 컨텐츠가 좋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걸 한번 좀 정돈을 하면 좋겠는데 이런저런 피드백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책을 쓰면 내용을 정리하면서 하나의 좀 나침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실제 지난 몇 년 한국에서의 이 미국 투자와 관련된 어떤 관심의 농도, 관심의 수준 현저히 높아졌다는 거 알게 되고요.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이 교민들, 교포들 이런 분들의 경제 수준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이 고민의 깊이 그리고 그 관심의 대상 정도들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 책이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아니면 부동산은 어디에 사셔야 됩니다. 아니면 기타 금융상품, 보험 뭐 이런 것들 어디 투자하면 돈 법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어떠한 방식으로건 미국에서의 투자, 경제 활동에는 관심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그걸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세금의 면에서건 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투자 성과를 최대한 바람직하게 만들 수 있겠느냐를 논의하는 그런 책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대상은 미국의 자리를 잡고 터전을 잡고 생활하는 우리와 같은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미국에 관심을 갖는 그런 투자자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책을 만들게 됐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몇 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들이 이 책에 녹아있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는데요. 이 절세, 투자, 자산 관리에 대한 이 다양한 내용들을 어떻게 이 책에 녹아내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왜 미국인가에 대한 것. 자산 관리의 하나의 어떤 좋은 비이클을 제공하는 나라로서에 대한 그런 얘기를 다루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결국은 이러한 제도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나라인데 그러면 투자 대상으로서 굉장히 각광받는 곳이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제도 면에서도 이렇게 혜택을 주는 곳이라면 거기서 우리가 자리 잡고 경제 활동을 하는 주체로서 어떤 것들을 정말 우리의 이익을 위해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었죠. 그게 파트 2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한국과 미국에 걸쳐서 이런 저런 것들을 하는 그런 경우죠. 그들이 겪는 또는 그들이 알아야 하는 여러 절세 플래닝 또는 컴플라이언스 면에 있어서의 중요한 그런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다룸으로써 충분한 혜택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가 최종적으로는 구성을 그렇게 만들게 됐어요. 경제 활동을 하는 미국에 사시는 한인분들이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 책이 담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 인터뷰에서 세 가지의 테마, 이 띠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합법적으로 절세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미국과 한국에서 자산을 투자를 하시거나 자산을 이뤄나가고 싶은 분들이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세금 하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대표님께서 책에서 누구나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고 우리는 그거를 찾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미국에서 세금을 줄이는 핵심은 무엇인가요? 왜 미국인가라는 것에서는 2016년도에
파나마 페이퍼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국제적인 텍스 스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느 뭐 여러 나라, 유럽의 뭐 러시아의 이런 정관계 인사들, 총리, 그리고 유명한 배우들, 그리고 한국에서도 뭐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 뭐 여기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식으로 뉴스 기사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회자가 됐었던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미국 사람들이 별로 안 나왔어요. 그 파나마 페이퍼에서. 이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왜 이렇지? 하면서 의견이 분분하면서 미국은 그런 절세나 또는 탈세로 보여질 만한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청교도 정신이 투철해서 그거는 어불성설이고, 그게 아니라 미국은 굳이 해외에 그런 데 가지 않아도 국내법을 활용해서 충분히 그와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였어요. 그러니 미국 자체가 어떻게 보면 거대한 텍스 헤븐이다. 그래서 그 배경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에 사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에게조차도 상당 부분, 뭐 100%는 아니라 해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상당 부분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걸 놓치지 말아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절세,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세는 결국 세금을 줄이는 건데, 그러면 세금이 뭐지? 어떤 상황에서 세금을 징수하느냐라고 하면 소득이 발생하는 데에 세금을 징수하게 되죠. 그리고 나의 자산을 누군가에게 넘길 때 대체로 이제 다음 세대로 넘기는 거겠죠. 그게 증여상속세겠죠. 그리고 재산세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란 말이에요. 소득세, 증여상속세, 그리고 재산세란 말이죠. 그런데 절세라고 하면 이걸 줄이는 건데, 재산세는 사실 줄일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증여상속세요? 당연히 줄이려는 노력을 하겠으나, 그러나 미국에서는 평생 증여상속 면제액이라고 하는 그런 컨셉이 있죠. 그래서 그 말은 내가 평생에 걸쳐서 미국 사람이라면 내가 증여세, 상속세 없이 다음 세대로 증여 상속할 수 있는 금액이 1,500만 불이에요. 그러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증여 상속세가 어떻게 보면 상당수의 일반 미국 가정에도 제도는 있지만 남의 나라 얘기인 그런 것으로 간주되더라 인 거죠. 그러면 남는 게 뭐냐? 소득세잖아요. 소득세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절세의 대체적인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소득세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번 돈에다가 세율 곱하는 거잖아요. 세율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건 법으로 정해지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은 내가 버는 넷 인컴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내가 버는 돈을 줄이라고 세금을 안 내기 위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지출을 더 늘리라고? 그것도 어불성설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절세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버는 돈에 대해 우리가 모든 소득이 not all incomes are equal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같은 소득이 아니다. 저세율에 적용을 받는 소득 또는 비과세되는 소득, 이런 것들이 있으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소득의 캐릭터를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율이 낮은 또는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성격의 소득으로 그러한 소득을 내는 자산에 대한 투자로 옮겨가는 것이 소득세 절세에 있어서 첫 번째 키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출에 있어서도 같은 지출에 대해 공제 가능한, 공제가 인정되는 지출의 구성을 늘리자라는 것이 전체 절세에 있어서의 흐름으로 간다는 거죠. 총소득에서 비교적 세율이 낮은 인컴이나 비과세 소득으로 옮기거나 그리고 공제 가능한 비용을 늘리는 것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런 방법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얘기하자면 대체로 이제 급여 생활을 하시는, 커리어를 쌓아가는 그런 분들이라고 했을 때 회사에서 제공하는 또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들 수 있는 이 리타이어먼트 플랜들 반드시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뭐 IRA다, 라트 IRA다, 401k다 뭐 이런 것들 반드시 꼭 활용해야 된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뭐 스몰 비즈니스라고 하는 경우에 가족 고용이라던가 아니면 회사에서 채택할 수 있는, 회사에서 만들 수 있는 또 그런 리타이어먼트 플랜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거야말로 결국은 내가 밖에 지출하지 않으면서 밖에 내가 쓸데없이 지출하는 것을 늘리는 게 아니지만 소득을 공제하는, 소득을 줄여주는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툴이잖아요. 그러니 반드시 활용해야 될 것이고요. 또 책에서는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얘기하고요. 또 투자 대상이 되는 자산들, 투자 부동산 또는 기타 뭐 생명보험이라던가 어뉴이티 아니면 지금 얘기했던 IRA나 이런 투자 자산을 활용해서 절세 투자까지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설명합니다. 존청 대표님께서 IRA나 401k 같은 일반인이나 직장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멘션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 외에도 특별히 절세를 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 또 하나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것이, 어떤 게 절세 면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많이 가져다 주는 그런 투자 방안이냐, 그리고 또 현금 흐름 면에서 내가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냐를 주목하는데요. 그 중에 지금 좀 아까 말씀드렸던 도널드 트럼프의 부동산 투자, 그리고 주식 투자에 있어서 이런 텍스 프리퍼드한 이 리타이먼트 어카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했고, 특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나이대가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라고 한다면 라이프 인슈런스에 대한 것도 좀 차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10만 불을 불입해서요, 50만 불을 받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금융상품의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내가 10만 불 넣어서 50만 불을 받는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로 40만 불의 캐피탈 게인을 가져다 주는 그런 상품에 대한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요, 이 40만 불이요, 텍스프리예요. 비과세예요.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법으로 제공하는 혜택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50만 불이라고 하는 것이 사망보험금인데 이게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투자한 그 10만 불이 자라면서 이걸 캐시밸류라고 하는데요. 이 캐시밸류가 늘어나는 것도 비과세예요. 그리고 이 캐시밸류가 늘어나는 것에서부터 이 늘어난 캐시밸류를 가지고 내가 그걸 담보로 돈을 꺼내 쓸 수 있어요. 정확하게는 빌려 쓰는 거지만 아무튼 그 자산을 담보로 내가 이후에 은퇴소득처럼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거예요. 이것도 텍스프리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불입하는 금액에 대해 잘하는 게 텍스프리고 꺼내 쓰는 게 텍스프리인 거예요.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Roth IRA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Roth IRA는 우리가 제약이 있죠. 가입할 수 있는데 매년 뭐 7,000불, 8,000불 뭐 이런 제약이 있는데 반해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있고, 당연히 생명보험 본연의 가치도 있죠. 뭔가 불상사가 생겼을 때 해야 되는 것, 뭐 내가 chronic illness 또는 뭐 terminal illness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꺼내 쓰는 효용에 플러스 알파로 나의 은퇴 대비 투자에 있어서도 절세 투자를 가능하게 해주는 비클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내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라이프 인슈런스나 어니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확보하고, 또 그렇게 되면 나의 어떤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위해 필요로 하는 그 정도의 현금 흐름을 이걸로 확보해 놓으면 나머지 재산들은 더 내가 공격적으로 또는 내가 더 해보고 싶은 것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앞서 나가는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차원에서도 뭐 고려해보면 좋겠죠. 저희가 지금까지 개인이 미국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대화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이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어떤 방식이 더 세금 측면에서는 유리한가요? 답은 증여보다는 상속이 낫다예요. 그거는 텍스 관점에서, 과세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상속이 왜 증여보다 일반적으로 더 좋은 솔루션이냐 하면, 부동산을 팔고 다시 재투자해요. 일정한 기간 내에. 그렇게 함으로써 1031이라고 하는 세법의 유리한 조항을 활용해서 양도소득이 과세되지 않고 이연되게 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계속해서. 거기서 에쿼티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역시 비과세이거든요. 그러면 양도소득도 비과세, 내가 꺼내 쓰는 것도 비과세예요. 그러면 이거를 앞서 얘기한 일반적인 방식, 과세를 고려하지 않은 방식과 비교해보면 세금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출 형태가 될 것인데, 만에 양도세도 안 냈고 지출에 대해서 세금 안 낸 거고. 그런데 이게 이만큼 또 자산 가치가 올랐으면, 그리고 이 1031이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게 이연이라고 했으니까 벌룬이 터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 법에서는 어떤 사람이 자산을 가지고 증여하지 않고 상속해주면 그 해당 자산, 이 지금 같은 경우 이 부동산이죠. 예를 들어 내가 100만 불에 샀는데 이게 막 1000만 불이 됐다고 쳐요. 그때까지 양도세 안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증여하지 않고 상속해주면 그 상속을 받는 자녀들이 이 해당 자산, 상속받은 자산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는 그 부동산의 원가는 1000만 불로 올라가요. 스텝업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1세대에서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를 계속해서 세금을 안 냈고, 그리고 거기서 캐시를 뽑아 쓰는 것 또한 세금을 안 내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내가 누렸던 세금 혜택에 대해서는 내가 상속해 줌으로써 다음 세대는 그만큼의 혜택분을 온전히 토해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은 일반적으로는 증여보다 상속이 낫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일단은 그래요.